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한 40분 정도 아코디언을 활용한 애플리케이션 현대화 꿀팁 이 제목을 가지고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된 멘텍의 이진현입니다. 굉장히 따뜻한 봄날이 왔습니다. 그죠? 예, 이 따뜻한 봄날 좋은 날씨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참 나들이 많이 못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어, 지속적으로 좀 웨비나를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5월달부터는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을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젖과 꿀이 흐르는 솔루션에 대한 소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맨 먼저 현대화에 대한 개요가 무엇인지 이것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현대화, 웹 시스템에 대한 현대화를 한 2015년부터 주창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한 5년 됐죠. 이제 그때 주로 많이 주창했던 게 오픈소스로의 어떤 마이그레이션, 표준화된 어떤 플랫폼에 대한 뭐 그런 구축, 그리고 도입, 뭐 이거 위주였었는데 요즘 들어서 현대화에 대한 얘기가 심시찮게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도대체 현대화가 무엇인가, 모더나이제이션이 무엇인가, 뭐 이런 단어들이 뭐 5년, 6년, 뭐 심지어 10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가 되어 왔는데, 자, 요즘 시점에 와서 현대화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러한 주제를 삼았고요. 먼저 이 현대화란 과연 무엇을 의미를 하는 건지 이거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의 현대화란 이거는 저희가 한 5년 전에도 했던 똑같은 얘기입니다. 상시 서비스가 가능하고 여기 이제 보라색의 큰 글씨를 여러분들께서 주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상시 서비스가 가능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구사항에 의해서 즉시 배포하고 확장 혹은 자원 회수가 가능한 환경, 이것을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의 현대화라고 정의를 내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인프라를 설계를 하거나 애플리케이션을 아키텍처링 할 때 여기 보라색 글씨로 되어 있는 큰 글씨체에 맞게끔 아키텍처링을 하고 인프라를 구축할 이런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보라색 글씨에 부합하는 인프라를 어떻게 설계할 거고 그리고 어떤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고통을 어떻게 저희가 제공해주는 솔루션을 통해서 해결 가능한지 이러한 팁을 저희가 전달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보라색 큰 글씨로 되어 있는 이러한 의미를 충족하기 위해서 어떠한 사항들이 요구하는지 크게 네 가지로 정의를 내려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개방성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 표준화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표준화는 저 뒤에 보이시는 자동화하고 연결이 돼요. 그리고 또 민첩성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즉, 민첩성 있게 즉시 배포하고 그 다음에 성능 요구 시 그리고 또 성능이 필요 없을 때 즉시 확장 혹은 회수할 수 있는 어떤 서비스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민첩성 있는 이러한 서비스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A 기반일 때 B라는 방식으로 배포를 해야 되고 C 기반일 때는 D라는 방식으로 배포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수대로 뭐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거나 관리하거나 확장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단일 방식의 표준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민첩성 있는 어떤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즉시 배포를 하거나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수작업으로는 민첩성을 감당을 해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화된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자동화를 위해서는 한 가지 단일 방식의 어떤 표준화가 이루어져야지만 또한 자동화에 대한 요구사항을 충족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현대화에 대한 요구사항을 뭐 이렇게 개방성, 표준화, 민첩성, 자동화를 요구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과제로 여러분들께서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방성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오픈소스가 크게 이제 완전 대세로 자리 잡았죠. 저희가 그 유트일 사업이나 애플리케이션을 오픈소스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사업을 한 2015년부터 저희가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과연 이게 리눅스로 오픈소스로 갈까? 미션 크리티컬한 이런 유닉스 머신들을 누가 리눅스로 갈까? 그리고
우리들이 리눅스로 마이그레이션 하거나 개방형 시스템으로 오픈소스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부분들이 2000년 초반에도 그렇게 화랑이 될 것처럼 이야기되어 왔지만 매번 이제 좌절을 겪고 왔었죠. 근데 지금에 와서는 확실하게 오픈소스가 완전 대세를 이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확실히 이제 미션 크리티컬한 업무도 오픈소스가 완전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윈도우즈조차 이제 리눅스로,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U2L이라고 많이 했는데 지금은 W2L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윈2L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윈도우즈조차 이제 리눅스로 다 마이그레이션 되고 있고요. 저희가 고가형을 구성을 하거나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할 때 보면 신규 업무들은 거의 40% 이상이, 옛날에 5%도 안 됐거든요. 40% 이상이 지금 다 리눅스로 거의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오픈소스에 대한 포션은 매년 저희가 봤을 때는 30-40% 이상씩 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감히 단언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왜 이 개방성으로 가야 되느냐? 바로 벤더 락인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제 클라우드 쪽으로도 이제 요즘 많이 이전을 하려고 하고 있죠, 기업들이. 자, 이렇게 됐을 때 어떤 특정 벤더에 락인이 돼버리게 되는 순간 우리가 클라우드로의 마이그레이션이나 어떤 표준화 이런 부분은 일어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방형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필요에 따라서 즉시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고 싶을 때 상용화된 어떤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툴들은 그런 게 조금 제약사항이 존재를 하죠. 확장을 하거나 배포를 할 때 애플리케이션 벤더들이 와서 이제 라이센스를 요구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벤더 락인을 우리가 피하기 위해서 개방형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서버도 표준화된 X86 서버로 여러분들이 이제 인프라를 설계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기반 위에 OS도 이제 개방형 OS인 리눅스 커널로 여러분들이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클라우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이제 이 오픈소스로 나와 있는 클라우드 솔루션들이 너무 완성도 있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스택이나 쿠버네티스나 도커 뭐 이런 것들이 좀 이제 클라우드의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나 애플리케이션도 마찬가지로 요즘 오픈소스들이 굉장히 잘 나가고 있죠. 특히 뭐 미들웨어나 이런 쪽도 보면 과거에 우리가 주로 상용화된 미들웨어를 많이 도입을 하고 사용을 해왔습니다만은 아까 시작 전에 저희들 동영상을 다 틀어줬었죠. 저희 고객 사례들, 그 고객들이 전부 다 오픈소스를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 고객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우리가 오픈소스를 사용을 한다 그랬었을 때 좀 비주류 업무들, 미션 크리티컬 하지 않는 부대 업무들 이런 데에 그냥 오픈소스를 시범적으로 이렇게 적용을 해왔다 본다면 지금은 핵심 업무들도 거의 대부분 다 오픈소스로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표준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표준화가 이따 제가 계속 표준화 부분을 계속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리가 이제 운영 환경이 어떻게 구축이 될지 예측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옛날에 유닉스 시절 때는 우리가 운영 환경이 어떻게 되는지가 다 예측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뭐 유닉스 벤더가 딱 3개 벤더밖에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3개 벤더 간끼리 OS도 다르고 애플리케이션 자체 마이그레이션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유닉스 종류가 들어와 버리면 계속 뭐 주구장창 그 유닉스만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어요. 즉 우리가 어떠한 유닉스가 들어오고 어떤 박스가 들어온다는 것을 개발자들이 다 예측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클라우드 시대로 되면서 운영이 어떻게 될지 예측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 환경에 비종속적으로 운영 플랫폼에 비종속적으로 애플리케이션이 배포되고 디플로이가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일 방식의 어떤 표준화된 이미지 형태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애플리케이션을 배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기종 환경에서 그리고 클라우드 환경에서 호환성이 충만한 표준화된 플랫폼과 운영 환경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이게 바로 표준화의 핵심입니다. 자, 그리고 민첩성 부분. 요즘 이제 서비스의 요구 사항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특히 이제 모바일 때문에 우리가 웹 서버나 애플리케이션 서버에 접속을 하는 환경들이요. 그리고 특히 또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재택근무로 인해서
시간에 관계없이, 위치에 관계없이 서버에 접속하는 이런 일들이 더 많이 벌어지고 있죠. 이런 것 때문에 민첩성과 가용성이 아주 또 중요한 팩터로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떻게 접속이 이루어질지 모르는 환경이에요. 이게 모바일이라는 것 자체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트래픽 예측 자체가 불가능하고요. 비즈니스 변화 자체가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상당히 작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애플리케이션이 잦은 배포, 신속한 배포, 그리고 잘못했을 때 신속하게 롤백이 필요한 이런 환경들이 요연하게 되고요. 그리고 당연히 무중단은 이제 필수 요소입니다. 그리고 트래픽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갑자기 어떤 트래픽이 몰리거나 요구사항이 폭증을 했었을 때 애플리케이션을 수평적으로 확장을 하고 확장된 애플리케이션이 자동으로 부하 분산이 되는 이러한 환경들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런 확장성을 과거에는 우리가 단일 클라우드 내에서 어떤 확장성을 가져갔다면 지금은 이제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상에서 어떤 확장성을 요구하는 이런 요구들이 점점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속도, 무중단, 확장성 이러한 것들을 충족할 수 있는 민첩성과 가용성이 충만한 어떤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링과 인프라가 필요한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운영 관리를 수작업으로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겠죠, 그죠? 이걸 또 자동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애플리케이션도 간단했고 우리가 관리해야 될 서버 대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특히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이야기가 요즘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될 OS 인스턴스와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인스턴스 수가 과거에 비해서 1000배, 10,000배, 수십만 배 더 많아지게 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더 많이 뽑아주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를 자동화하기 위해서 어떤 플랫폼을 오케스트레이션을 하기 위한 어떤 툴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신속한 배포와 신속한 서비스 확장, 롤백 이런 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뭐 과거에 수작업으로 빌드하고 수작업으로 배포하는 이런 환경에서 벗어나서 어떤 CI/CD, DevOps 환경을 구축을 해서 자동으로 배포하고 자동으로 어떤 빌드하는 이런 환경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CI/CD 파이프라인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개요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저희의 아코디언을 활용해서 애플리케이션을 어떻게 현대화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코디언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애플리케이션의 현대화를 위해서 우리가 개방성 플랫폼이 필요하고요. 개방형 플랫폼, 그리고 민첩성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또 자동화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인프라 플랫폼을 표준화된 방식으로 어떤 배포를 해야 되는. 애플리케이션은 이제 여러 종류가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또 수많은 언어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언어의 종류마다 뭐 빌드하고 배포하는 방식이 달라지면 안 되고 또 확장하는 방식, 장애 처리하는 방식이 달라지면 안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단일 방식으로 배포하고 단일 방식으로 확장하고 장애 처리할 수 있는 어떤 이제 표준화 그런 이미지 형태의 배포가 필요할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뭐 도커 컨테이너가 많이 각광을 받는다. 뭐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려왔었죠. 그래서 아코디언은 바로 이러한 도커 컨테이너를 자동으로 관리하기 위한 어떤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커와 쿠버네티스 기반의 플랫폼을 제공해 주고요. 그리고 안에 미들웨어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모니터링과 또 소프트적인 L4스위치를 통한 로드 밸런싱을 위한 이러한 관리적인 요소들이 집합되어 있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아코디언입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의 목적은요, 서비스 중단 없이 요구사항에 대해서 즉시 배포와 확장이 가능한 그런 플랫폼을 제공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따따따.accordion.실전.kr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많은 컨텐츠와 뭐 아까 그 시작 전에 보셨던 그 동영상이 있죠. 음성이 좀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동영상들도 다 보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 패키지도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아코디언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현대화를 위한 모든 스택을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성, 표준화, 민첩성, 자동화 이 부분을 다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개방성 부분을 본다면은 이게 다 오픈소스 기반입니다. 뭐 간혹 이러한 그 상용화된 툴을 도입을 하면 흔한 말로 완전 락인이 되는 거 아니냐.
즉, 뭐 내가 컨테이너로 만든 애플리케이션을 배포 관리하고 자동화되는 거 뭐 다 좋은데, 이런 아코디언과 같은 툴을 도입을 해버리면, 이제 뭐 무조건 멘텍의 말만 들어야 되고 완전 락인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전혀 우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컨테이너 상에서 애플리케이션에 돌아가게 되고요. 그리고 그 컨테이너가 다 구동이 되는 환경인데요. 사실 그 구동되는 환경에서 아코디언이라는 이런 플랫폼 소프트웨어가 없더라도 가동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멘텍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산출물인 도커 컨테이너 이미지를 다른 쿠버네티스 플랫폼에 마이그레이션 하셔서 또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벤더 락인이 된다는 그런 우려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더 자유롭게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미들웨어 또한 오픈소스 기반으로 미들웨어를 제공해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에 그 아코디언 안에 톰캣, 와일드플라이, 엔진엑스, 아파치, 레디스와 같은 미들웨어들이 다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상용 미들웨어를 좋아하시면은 그 상용 미들웨어 사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저희한테 맡겨서 미들웨어에 대한 기술 지원까지도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어차피 저희가 컨테이너 기반으로 제공해주기 때문에 이 컨테이너의 특징 자체가 플랫폼 간 이식이 자유롭죠, 그죠? 네. 그리고 또 이기종 플랫폼 간 혹은 이기종 클라우드 간 확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내놓은 신규 버전 같은 경우는 이기종 플랫폼 간 CI/CD가 가능합니다. 이 이기종 플랫폼이란 뭐냐면은 이기종 쿠버네티스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개발계는 그냥 네이티브 쿠버네티스를 사용하고요. 운영계는 아코디언을 사용하는데 이게 두 개가 제품이 어떻게 보면 다르잖아요. 공통 기반은 쿠버네티스라는 공통 기반이 있지만 이 양측 간 클러스터 간 CI/CD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멀티 클러스터를 운영을 한다 했을 때 A 클러스터에서 B 클러스터로, A의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서 B의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로 내 애플리케이션을 배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표준화적인 측면을 본다면은 뭐 저희가 쿠버네티스 네이티브를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 자체를 어떻게 뭐 추정을 가해서 포커해서 또 다른 에디션을 내놓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희 멘텍이 마음에 안 들면 쿠버네티스 기반에 돌아가는 그 환경과 그리고 도커 애플리케이션을 다른 쿠버네티스로 이렇게 마이그레이션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또 표준 컨테이너 이미지로 또 관리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일 이미지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언어의 종류에 상관없이, 애플리케이션 종류에 상관없이, 데이터베이스 종류에 상관없이 배포하고 확장하고 관리하는 방식을 똑같이 가져갈 수 있다. 이거는 뭐 컨테이너를 제가 설명할 때 누누이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플랫폼과 표준화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게 종속성에 대한 배제거든요. 그래서 OS 배포판이 뭐가 되든 서버 박스가 뭐가 되든 환경, 개발계와 운영계의 서버 환경이나 OS의 배포판의 환경이 다르더라도 애플리케이션이 거기에 중속되지 않고 돌아갈 수 있는 환경, 이게 이제 표준화에서 가장 중요한 팩터입니다. 플랫폼과 종속성을 더 배제할 수 있고요. 아까 뭐 말씀드린 것처럼 클러스터에서 클러스터로 더 CI/CD를 저희가 제공해 줄 수 있도록 표준 CI/CD를 제공해 줍니다. 간혹 특정 밴드를 보면 그 CI/CD를 본인들의 아키텍처로만 제공을 해줘서 저 솔루션을 바꿨을 때 CI/CD 자체가 완전 무용지물이 되고 다시 구축을 해야 되는 이런 환경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픈소스 기반의 그 CI/CD를 저희가 제공해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쿠버네티스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CI/CD를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 민첩성이라는 측면을 본다면 이제 신속한 배포. 그러니까 어차피 컨테이너이기 때문에 당연히 신속하게 배포가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인스턴스 롤백이라는 것을 제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잘못됐을 때 다시 롤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저희가 컨테이너 이미지에 대한 과거 버전에 대한 이력을 관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포한 이런 컨테이너가 이게 좀 애플리케이션이 이상하게 돌아간다 그러면 롤백 버튼을 클릭하면 바로 직전 이미지로 2초 만에 되돌려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확장이 필요할 때 애플리케이션을 즉시 확장을 해주는데 뭐 CPU나 메모리 혹은 스레드, TPS, 리스폰스 타임 뭐 이런 변수를 가지고서 애플리케이션을 확장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또 타임 베이스 확장이라 그래서 특정 기간에 내가 컨테이너를 한 100개까지
확장을 하겠다. 뭐 이벤트 기간에 있는 거죠. 뭐 블랙 프라이데이와 같은 이벤트 기간이 한 뭐 3일 동안 이뤄질 건데 이럴 때 뭐 갑자기 트래픽이 몰릴 것 같다. 그러면 스케줄 기반으로도 애플리케이션을 확장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멀티 클라우드로 또 분산 확장 배치를 함으로써 또 글로벌 로드 발전을 통해서 엣지단에서 좀 더 빠른 서비스를 고객들한테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저희가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다 자동화된 기반으로 자동화된 배포, 확장, 부하 분산, 장애 처리, 그리고 컨테이너를 할당했을 때 자동으로 네트워킹이 되는 부분, 그리고 장애 났을 때 자동으로 서비스를 되살려주는 이런 고가형성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제공해 드립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제공해 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그 개발 환경도 그랬고 배포를 할 때도 그랬고 확장을 할 때 그랬고 뭐 물리 환경이나 가상 환경 같은 경우는 박스만 우리가 확장을 했지 실제적으로 그 안에 들어있는 애플리케이션 환경들은 확장을 못했거든요. 다 수작업으로 진행을 해왔었어야 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아코디언 기반의 파스 형태를 구축함으로써 모든 것을 다 자동화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유형별로 지금부터는 유형별로 고객의 어떤 고민사항을 아코디언이 어떻게 해결 해줄 수 있는지 그러한 팁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사항들이 저희들이 겪어왔던 고객들의 고민 사항들입니다. 이거는 과거에 저희가 애플리케이션 현대화를 5년 전부터 추천을 하면서 오픈소스에 대한 마이그레이션과 기술 지원을 하면서 늘 들어왔던 고객들의 고민사항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고민사항들을 토대로 저희가 뭐 아코디언 제품을 기획을 했고, 뭐 그때부터 저희는 이제 과거 때부터 이제 도커, 쿠버네티스 이런 걸 사용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고민사항들을 쭉 나열을 해보니까요, 대표적인 것들을 보니까 서로 다른 환경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안정적으로 실행을 묘하는 뭐가 있을까요? 즉, 이제 개발 환경하고 운영 환경하고 다른 것 때문에 애플리케이션이 늘 문제를 일으키죠. 뭐 저희가 늘 겪어왔던 일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2014년에 이러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토대를 저희가 알아냈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애플리케이션 수정 사항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버가 굉장히 많아요. 다수의 서버에 쉽게 배포할 수 있는 방법. 물론 뭐 FTP로 싸가지고 배포를 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몇 개씩 빼먹죠. 빼먹고 이제 각각 서버마다 고유한 호스트 아이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각 서버마다 더 설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조금씩 한계값들이 다릅니다. 네. 자, 이런 것들을 흔한 말로 노가다기라고 얘기해요. 그죠? 네, 노가다로 일일이 수작업으로 다 환경 설정 다 일일이 그 서버에 맞게 수정을 해줘야 되는 이런 것들인데 이걸 한 방에 쉽게 배포하는 방법 뭐가 있을까? 뭐 이런 게 있고요. 세 번째는 서비스를 내가 증설하고 싶은데 자동으로 수작업이 아닌 자동으로 증설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 그리고 요즘 이제 MSA로 아키텍처를 많이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 MSA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는 인프라가 뭐가 있을까? 서비스 인스턴스가 옛날에 하나 했는데 MSA로 가게 되면 서비스 인스턴스가 뭐 10개, 100개 막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사항들도 있고요. 그리고 요즘 이제 클라우드를 하나만 쓰지는 않죠. 멀티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 다수의 클라우드를 사용을 하려고 하는 추세로 현재 흐르고 있습니다. 요럴 때 이제 클라우드 간 인프라가 좀 다릅니다. 그죠? 인프라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호환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사항들이 있고요. 그리고 갑자기 트래픽이 폭증을 했을 때, 서비스 지연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수작업이 아닌 효과적으로 좀 자동화된 방식으로 대처하는 방법 뭐가 있을까? 그리고 컨테이너 애플리케이션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어떻게 단일의 포인트에서 관리를 할까? 이런 고민사항들 일일이 살펴보면서 저희가 해결 방안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로 다른 환경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안정적으로 실행하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자, 이 컨테이너라는 거는요. 자, 애플리케이션이 실행이 되기 위해서는 애플리케이션은 이제 우리가 컴파일, 빌드를 하고 나서 어떤 바이너리가 나오겠죠. 바이너리 이외에 애플리케이션이 실행이 돼야 될 환경 값들이 존재합니다. 그죠? 근데 과거에는 이 환경 값들이 호스트 OS의 환경 값들을 참조를 해서 이 애플리케이션이 구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뭐 한 예를 들면 내가 예를 들어서 우분투 환경에서 개발하고 JDK 1.6 자바 환경에서 개발을 했다면 호스트 OS는 우분투 OS가 깔려 있어야 되고
JDK 1.6이 깔려 있어야 그 애플리케이션이 굉장히 잘 돌아갈 겁니다. 그죠? 예. 그런데 운영 환경이 전혀 다른 환경으로 깔려 있는 거죠. 예. 우분투 리눅스가 아닌 센터OS가 깔려 있고, 그리고 JDK 1.8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자가 가서 고객하고 내고를 하죠. 저희 애플리케이션이 잘 돌아가려면 JDK 1.6으로 내려주셔야 되는데요. 근데 고객이 이야기합니다. 그렇게는 못한다고. 예. 자, 이 서버에 당신 애플리케이션만 돌아가는 게 아니고 다른 애플리케이션도 현재 돌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못 내립니다. 당신이 애플리케이션을 수정해서 가져오세요. 센터OS 7.0에 혹은 7.4에 그리고 JDK 1.8에서 잘 들어가게 당신 애플리케이션을 수정해서 가져오세요. 라고 고객이 일방적으로 요구를 하죠. 그죠? 근데 이런 고객이 100군데예요. 자, 그러면 내가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을 100군데 일일이 다 맞춰야 됩니다. 자, 이런 문제 때문에 SI들이 어떻게 합니까? 개발 환경을 어디다 구축을 하죠? 고객사 가서 고객사 환경에다가 개발 환경을 일일이 다 세팅을 하고 구축을 합니다. 이 얼마나 어마무지한 낭비입니다. 자, 근데 이거를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을 컨테이너로 싼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컨테이너 안에 애플리케이션을 담을 때 실행 환경뿐만 아니라 이 애플리케이션이 돌아가기 위한 환경 값들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예를 든 게 우분투 리눅스 상에서 JDK 1.6 환경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면 컨테이너에 이 애플리케이션을 쌀 때요. JDK 1.6과 우분투 리눅스의 특징 짓는 라이브러리와 바이너리를 같이 컨테이너에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 환경 설정 파일을 컨테이너에 같이 담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컨테이너를 센터OS가 설치된 JDK 1.6이 돌아가는 그 센터OS에 컨테이너를 올리더라도 애플리케이션은 OS에서 제공해주는 어떤 환경을 참조하지 않고요. 내 컨테이너에 담겨있는 환경 파일을 참조를 해서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스트 OS의 환경 설정과 무관하게 앱이 안정적으로 실행이 가능해집니다. 제가 저희 아코디언 이 솔루션을 제가 소개할 때마다 저희 회사의 어떤 케이스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 저희 회사가 뭐 반복적으로 과거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2014년도에 이것 때문에 저희가 도커 컨테이너를 도입을 하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과거에 이제 HA나 제이버크 솔루션들 지금도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판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도커 컨테이너로 패키징을 2014년부터 이러한 이슈 때문에 패키징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개발했던 환경하고 고객사의 운영 환경이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항상 여러 가지 이슈들이 발생하고 케이스들이 발생을 했는데, 자, 이러한 컨테이너화를 함으로써 그러한 이슈들이 거의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당연히 이제 개발 생산성이 많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서로 다른 환경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안정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애플리케이션을 컨테이너화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애플리케이션 수정 사항을 다수 서버에 쉽게 어떻게 배포할 수 있을까? 안 같아서는 이제 아코디언 구매해서 이걸로 배포를 하라 이렇게 말씀드리면 간단하겠죠, 그죠? 자, 앱의 소스 수정 및 보안 패치를 자동으로 컨테이너 이미지화 해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런 질문을 드릴 거예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서로 다른 환경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안정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도커화하라고 말씀드렸는데 도커화를 그러면 어떻게 하죠? 나 도커화 하는 거 모르는데요. 개발자들도 이야기합니다. 근데 과거에는 내가 개발한 거를 그냥 뭐 자바 같은 거 와르로 말아가지고 그냥 OS 배포를 하면 되는데 중간에 도커화 해야 되네? 도커화는 할 줄 모르는데 이거 누가 할 겁니까? 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흔합니다. 그런 케이스가. 자, 이렇게 개발된 애플리케이션 소스를 빌드하고 자동으로 컨테이너로 이미지화 해주는 것을 저희 툴에서 다 해줍니다. 그래서 개발자가 얘를 어떻게 도커 빌드를 해야 되죠? 이렇게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능력이 출중하셔서 도커화 잘 할 수 있으면 자체적으로 이렇게 진행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 아코디언을 통해서 다수의 서버에 일괄 배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배포한 것이 잘못됐을 때 롤백을 해야 됩니다. 그죠? 과거에 우리 수업으로 롤백했을 때 거의 악몽이었죠. 그죠? 근데
아코디언을 통해서 원클릭으로 2초 만에 잘못된 부분을 바로 직전 버전으로 다시 롤백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사항, 자동화된 서비스 증설 방법이 없을까요? 서비스가 더 늘어났어요. 서비스가 더 늘어나면 또 인프라 소프트웨어를 깔고 애플리케이션 올리고 환경 설정하고 필요한 파일들 FTP로 쌓아주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에 병합을 해야 될 솔루션들이 굉장히 많죠. 그죠? 네, 굉장히 많은데 이런 거를 일일이 과거 수작업으로 FTP로 쌓아주고 여러 벤더를 불러가지고 내가 잘했나 네가 잘했나 뭐 이렇게 뭐 저는 이제 쌈박질을 하는 것까지 봤습니다. 네. 상당히 이제 복잡한 일들이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서비스 증설할 때 또 문제점 중에 하나가 환경의 일관성 유지가 힘듭니다. 그죠? 외주 개발자 준 것들 뭐 이런 것들도 올릴 때 외주 개발자가 개발하는 환경하고 내 운영 환경이 좀 다르죠. 그죠? 환경 일관성 유지가 쉽지가 않고요. 내가 똑같은 작업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서버 열 때에 설정되어 있는 값들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A, B, C 서버 세대를 똑같은 애플리케이션 깔아가지고 로드 밸런싱 다 수행되게 만들었는데 한쪽 서버만 주구장창 계속 애플리케이션이 죽어요. 우리가 이런 거 굉장히 많이 겪고 있죠. 이게 환경의 일관성이 유지가 안 돼서 이런 것들,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배포하고 일괄적으로 환경의 일관성 유지하기 위해서 그 전에 많이 썼던 방식 중에 하나가요. 바로 이제 안스블이나 셰프와 같은 프로비저닝 툴을 써서 배포를 하는 거였습니다. 자동으로 또 배포가 가능해지는 어떠한 그런 환경을 제공해줬죠. 근데 문제는 플레이북과 같은 쿡북과 같은 스크립을 짤 줄 알아야 됩니다. 또 다른 어떤 스크립을 짜야 되는 개발을 해야 된다는 거죠. 배포를 위한. 근데 이거를 바로 이제 컨테이너를 통해서 쉽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컨테이너와 아코디언 조합을 통해서 자동으로 배포하고 서버가 노드가 증설이 됐을 때 증설된 노드 쪽으로 일관성 있게 자동으로 애플리케이션을 또 배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의 애플리케이션은 MSA를 개편을 했어요.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할까요? 서버 인스턴스가 어마무지하게 늘어났습니다. 자, 과거에는 서버 한 대에서 돌아갔던 단일 애플리케이션이었는데 이걸 10개 인스턴스로 나눴어요. 서버 10대 다 올려야 된다. 100개로 인스턴스가 쪼개졌습니다. 서버 100개 올려야 된다. VM 100개 운영을 해야 된다. 이게 쉽지가 않죠. 그죠? 네. 10,000개가 만약에 돌아간다. 10,000개로 인스턴스 쪼갰다. 그러면 서버 10,000대 혹은 VM 10,000개를 만들어야 되니까 거의 불가능하죠. 현실적으로. 자, 그래서 단일의 앱을 다수의 독립적으로 분리된 서비스 형태로 운영 시 각 서비스별로 유연한 배포, 확장, 장애 처리, 표준화된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현대화된 이제 인프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코디언에서 올 초부터 이제 이스티어가 이제 포함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스티어를 통해서 MSA 간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링으로 쪼개진 앱 간 서비스에 대한 연결, 인증, 보안, 모니터링 등을 다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이제 하이 멀티 클라우드, 하이 멀티 클라우드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죠?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이게 줄여서 이제 하이 멀티 클라우드라고 이제 요즘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들 간 호환성을 어떻게 유지할 건가? 클라우드 사업자마다 하이퍼바이저가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온프라미스에서 쓰는 하이퍼바이저하고 클라우드 사업자가 정오전 하이퍼바이저하고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VM들이 서로 호환이 안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서비스 호환성을 유지를 할 수 있을까? 그 서비스에 대한 호환성 유지가 돼야지만 멀티 클라우드 간 확장을 하고 멀티 클라우드 간 서비스 배포가 가능하겠죠. 그죠? 네. 자, 그래서 이를 위해서 바로 아코디언이 바로 쿠버네티스와 도커 기반으로 표준 컨테이너 이미지를 저희가 배포를 하고 관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표준 컨테이너를 통해서 이기종 클라우드가 배포, 확장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코디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롭게 추가된 기능이 멀티 클라우드 간끼리 이렇게 CI/CD를 저희가 제공해드린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쉽게 원클릭으로 혹은 자동화된 방식으로 서비스를 배포하고 확장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트래픽이 폭증합니다. 네,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모바일 기기에 대한 접속으로 인해서 트래픽 예측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외부 서비스는 항상 과부하에 걸려 있고 셧다운의 위험성을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바로 아코디언을 통해서 클라우드 간 자동 확장, 축소를 통해서 유연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과거에 이제 어떻게 폭증할지 모르니까 어떤 고객을 가니까 인프라를 6배로 설계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트래픽이 피크치 칠 때 한 5.5배에서 6배까지 최대 도달을 하더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피크치를 쓰는 기간이 1년 365일로 봤었을 때 일주일이 채 안 됩니다. 일주일이 채 안 되는 기간 때문에 6배로 인프라를 설계하고 그럼 박스만 6배가 들어오니까 안 그렇죠. OS 애플리케이션 라이센스 6배를 확보를 더 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뭐 학교나 기관들 가보면요. 사용하지 않고 있는 미들웨어 라이센스가 무수히 많더라는 거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미리 확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쓰지도 않는 거를. 굉장히 예산 낭비죠. 더 이상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바로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와 연결을 통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구축을 해서요. 서비스가 폭증한다 싶을 때 잠깐만 퍼블릭 클라우드를 빌려 쓰고요. 그리고 나의 온프라미스에서 쓰고 있는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을 다 컨테이너 구조로 바꾸고요. 그 컨테이너를 외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쪽으로 즉시 확장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일을 통해서 좀 더 비용 효율적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트래픽에 우리가 유연하게 대처가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수많은 컨테이너 앱을 단일의 포인트에서 관리를 하고 싶어요. 자, 뭐 이렇게 이제 컨테이너 장점이 많아져가지고 컨테이너를 확 도입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 컨테이너를. 실제로 아코디언을 도입했던 고객 중에 수작업으로 도커 컨테이너를 관리하시는 분을 제가 봤어요. 와, 정말 존경심이 제가 우러나더라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컨테이너를 수작업으로 관리하는 거, 그것도 운영단에서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컨테이너는 또 이 불변성이나 법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에 데이터를 저장을 못합니다. 그리고 또 버전 관리도 해줘야 돼요. 여러 가지 이제 요소들이 존재를 해요. 그리고 안에 또 OS가 없잖아요. 그죠? OS가 없는 상태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컨테이너로 수작업으로 말아서 쓴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이 최적으로 돌게 하는 환경 값들도 컨테이너에 말아야 되잖아요. 그럼 어떠한 변수들을 여기에 같이 말해야 될 건가? 이거 다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걸 내가 수작업으로 관리한다? 쉽지가 않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러한 증가되는 컨테이너의 자동화된 관리를 위해서 쿠버네티스라는 놈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쿠버네티스 자체가 어렵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보안, 연구 본류 만들어야 되고 서비스, 그다음 환경맵 어떻게 달지, 그 다음에 역할 기반의 알백을 어떤 식으로 구축을 할지, 그리고 외부와 통신을 위해서 인그레스를 어떻게 구축할지, 컨테이너 레파지트는 어떻게 구축할지, 또 이런 것도 일일이 또 복잡한 환경 구성이 필요합니다. 이런 게 더해져서 어떤 파스 플랫폼을 꾸려야 되는데 굉장히 어렵죠. 일반적으로 도커와 쿠버네티스 중심으로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붙이는데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린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제는 쿠버네티스가 변화가 너무 잦아서 분기마다 업버전되고 그리고 9개월 있으면 쿠버네티스 이전 버전이 단종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 열심히 인하우스에서 SI를 하셔가지고 1년 동안 구축을 하셨는데 구축해서 릴리즈를 해놓고 보니까 쿠버네티스가 단종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하우스에서 이렇게 쿠버네티스 프로젝트 하셨던 여러 기관들이나 기업들 그리고 각 개인들이 이런 관리 쿠버네티스에 대한 업그레이드 쿠버네티스가 업그레이드 됨으로써 주변의 여러 에코 솔루션들에 다 막 잦은 변화가 발생하는 거 이런 업투 데이트가 쉽지 않더라는 거죠. 이걸 아코디언을 통해서 저희는 다 관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아코디언을 통해서 원클릭으로 자동화된 설정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클라우드가 여러 개 있을 때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가 여러 개 있단 말이에요. 아마존에서도 제공해주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도 있고 애저에서 제공해주는 것도 있고 요즘 국산 그 클라우드 솔루션으로 전부 다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다 제공해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거를 클러스터가 많아졌을 때 하나의 화면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싶다는 거죠. 그리고 클러스터에서 클러스터 또는 서비스의 대표포 이런 요구사항들이 계속 늘어납니다. 바로 이제 아코디언을 통해서 이런 멀티 클러스터를 단일 뷰로 단일의 어떤 UX로 UI로 다 관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정리하는 동안 여러분들 뭐 질문사항 생각나시면 질문창에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애플리케이션 현대화는요, 개방성, 표준화, 민첩성, 자동화의 여건 마련, 요게 핵심입니다. 제가 뭐 아코디언을 가지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요. 아코디언 도입이 핵심이 아니에요. 네. 요게 바로 핵심이고요.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의 개발, 운영을 대한 생산성을 극대화를 하기 위한 모든 목적은요, 바로 생산성 극대화에 여러분들 목표점을 두셔야 됩니다. 이를 위한 현대화 전략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 아코디언과 같은 컨테이너 플랫폼은 이거를 활용하게 됐을 때 현대화를 더욱더 가속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아코디언 도입하면 다 된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현대화를 위한 여건을 마련하고 전략을 수립할 건가. 여기에 여러분들이 좀 더 고민하시고 이러한 인프라는 그걸 도와드리는 툴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